간단하게 발제를 하면, 네, 300페이지에 이럴 때 소크라테스라면이라는 현자들에 대한 관찰,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300페이지에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소크라테스나 제논이라면 무엇을 했을지 자문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뭐, 많은 책에서도 이런 얘기 하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분은 어떻게 행동할까를 자문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라는,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네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결정하지 못할 때 떠올리는 사람이 나는 있나라는 생각했는데 결국은 뭐 저도 뭐 예수님 떠올리고 부처님 떠올리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거를 물어보면 아버지 어머니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 거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 거다. 이러면서 자신의 행동의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위인을 떠올리려면 그들에 대해 진심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린 다른 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죠. 어머님, 아버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위인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죠. 정말 제대로 알아야 떠올릴 수 있는데. 301페이지에 부모님은 운명이 정해준 것이기에 우리는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자녀가 되고 싶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부모님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만 배우고 따를 대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문제에 압도당할 때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려라. 뭐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할지, 이 차이를 인식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네. 뭐 현자들이랑 우리랑은 뭐 당연히 어떤 행동의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근데 현자들도 뭐 다 100%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뭐 인간들이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음, 조금 덜 실수한다는 것뿐이죠. 302페이지에 늘 고귀한 사람의 시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 혼자 있을 때 잘못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이게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신독이죠. 혼자 있을 때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일을 하라. 네. 그래서 도시보다 시골에 있을 때 우리가 행동 거지를 더 조심하죠. 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이 시골에선 다 알기 때문에 뭔가 좀 나를 쳐다보는 시각을 계속 의식하기 때문에 잘 행동을, 막 나쁜 행동을 잘 못하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익명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외국을 나가면 엄청 자유를 느낀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특히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제가 몇 분 봤어요. 외국 나가면 정말 자유롭게 느껴진다. 그게 제가 볼 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정신적 해방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02페이지 위인의 작은 부분이라도 따라하면 하룻밤 사이에 영웅처럼 보일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실제 당신은 그들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들이 한 대로 행동했다면 당신의 상황은 분명 개선된다. 작은 변화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다 같은 얘기를 지금 말을 조금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죠. 그죠? 위인이나 현자들이 행동했다면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 네. 303페이지 한 발 떨어져서 보기 인지거리 두기라는 뭐 또 방법을 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발생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 때문에 괴로운 거라. 발생할 일은 보통 다들 이제 그 중립적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견을 가지느냐가 이제 고통으로 가져오느냐 아니면 그냥 그래도 능연히 받아들이느냐 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죠. 어, 인지거리를 유지하면 모든 걸 더 객관적으로 침착하게 평가할 수 있다. 네. 항상 거리를 좀 두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여기 이 책에서도 좀 잘 설명해 놨는데.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영성에서 보면 공부하다 보면 현자들이나 이렇게 명상하거나 이렇게 뭐 윗바사나 명상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 생각이 우리 감정이 내가 아니라라고 계속 떨어뜨려 놓죠. 그 사실을 여기 여기 저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생각들과 거리를 둘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네. 우리 생각과 감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게 정말 또 영성에서 또 중요하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오전에 있었던 생각이 오후에 또 똑같이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네. 304페이지에 거리두기를 위한 다양한 전략 중에 분해가 있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기가 있고 시간과 공간을 확장하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기가 지금 여기에서 현자들의 눈, 존경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이번이 바로 교육학에서 말하는 역지사지죠. 메타인지. 네. 이거 잘하시는 분들이 지능도 높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한다고 하죠. 네. 객관적으로 나를 쳐다보는 힘이 있으니까. 네. 책을 잘 쓰려고 베스트셀러를 쓰려면 독자의 시각에서 잘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능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서 쳐다보는 힘. 이게 되기 위해서는 뭐 제가 볼 때 스승한테 무조건 배워야 되고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타인의 눈으로 보는 힘을 계속 좀 기르려고 애를 써야 되죠. 304페이지 분해라는 것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분해하면 그 힘을 잃는다라고 하면서 아레일리우스나 이 이야기를 하죠. 아레일리우스는 호화로운 왕실의 가운이 으깨진 연체동물의 피로 염색된 양털이고 와인은 그저 발효된 포도이며 음식이 동물의 사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지만 그 욕망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욕망을 분해하여 본질을 지키고자 했다.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죠. 네, 이렇게 다 가질 수 있었지만 다 자기는 욕망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황제는 생활을 했다는 거. 약간 그래서 또 생각을 하면서 어떤 대상 하나를 분해해보자 하면서 제가 명예를 한번 분해해보자 하면서 제가 좀 사유를 좀 해보니까 짧게 사유했는데 이런 느낌이죠. 사람들이 대상의 번쩍거림, 뭐 일시적으로 대중의 마음에 와 닿는 것에 자신의 일시적 감정을 찬사를 내보는 게 명예가 아닐까. 뭐 저는 이렇게 또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 어줍지 않은 사유입니다. 마케터들은 광고를 통해 우리에게 욕망과 필요의 감정을 일깨우려고 한다. 식품 산업은 초가공식품의 이미지를 행복이나 세련미와 같은 열정적 이상과 연관시키려고 한다. 네. 이 초가공식품이 가장 몸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제 뭐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에 페레로라는 기업 있죠. 누텔라 만든 악마의 잼이라는 전 세계 미국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전 세계 막 스포츠 스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누텔라에 환장하죠 그냥. 이게 초가공식품이죠.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아침을 선사한다. 이 누텔라는 몸에 정말 안 좋은 달콤한 제품이지만 그러면서 막 몸에 안 좋다는 논평가 과학자들의 논평을 이렇게 반론하더라고. 너희들은 이런 달콤함을 옆 사람한테 제공한 적이 있냐, 평생 동안. 우리는 그걸 제공한다. 몸에 좀 나쁠 수 있지만 이 행복감을 너희는 제공해 준 적이 있냐 하는데 정말 제가 바로 주문하게 되더라고, 누텔라를. 아, 먹어보자. 그래서 주문해서 몇 번 먹어본 적이 있어. 분해 기술이라고 코카콜라는 설탕과 첨가물이 들어간 물이고 쿠키는 저렴하고 정제된 재료, 밀가루, 식물성 지방, 감미료 등 단순한 혼합물인 거죠. 이게 맞죠, 진짜로. 이렇게 분해하면 네, 많은 이렇게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350페이지. 당신보다 권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두렵다면 여기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한테 되게 좀 뭐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스토아파는 타인의 인기, 권력, 부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면 보통 사람과 같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렇죠. 우리가 뭐 보복이나 의사 가문이나 뭐 그 사람의 직위의 명함 때문에 조금 약간 분위기에 눌릴 때도 있지만 따져보면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별게 없는 사람들도 또 많죠. 그냥 그 직위는 분명히 존중해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내공이나 이런 게 또 되게 허술한 경우도 많이 보죠. 306페이지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가? 세네카 이야기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의 받침대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난쟁이가 산에 오른다고 해서 그가 커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이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그가 가진 장신구로 그를 평가한다. 야, 장신구, 은유를 딱 쓰죠, 이렇게. 장신구가 우리가 말하는 부, 명예, 권력, 옷,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현 시대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세네카가 반론한 거죠. 현 시대는 부, 권력, 명예, 옷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지금 현재 시대는 당연하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2600년 전에 벌써 세네카가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걸로 사람 평가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기, 예, 계속 같은 얘기고요. 네, 스토아파는 진정한 현자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은 거리에서 본다라고. 현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에게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객관적 의견을 내죠. 그거 맞죠? 자신이 아니라 뭐 우리 소장님도 상담을 하지만 그 상대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내 가족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잘 못하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또 본능이죠. 그래서 이 스토아파가 진정한 현자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과 같은 거리로 본다는 게 이게 저는 이건 반론이에요. 이 진정한 현자가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과 저 상대방에 일어나는 일을 같은 거리에서 볼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우리 가족에 대한 일이 더 괴롭고 힘듭니다. 네. 그거를 이렇게 현자는 이렇다. 이게 소승불교랑 봉쇄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다 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도 무시하고 막 멀리하고. 그 제가 볼 때는 본능의 본능적인 그런 사랑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스님이나 봉쇄수도원의 천주교 신자들도 저건 잘못 깨우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렇게 좀 써놨네요. 이웃의 고통과 가족의 고통을 다르게 반응하는 게 본능이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요. 소승불교 또는 봉쇄수도원에서 지향했던 방식, 즉 세속을 끌고 홀로 수행하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 이건 인간 도리에 맞지 않고 본능에도 어긋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스토아 철학이 그렇다면 스토아 철학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다른 사람의 아들이나 아내가 죽으면 우리는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상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낙담하여 불쌍한 내 신세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떠올려야 한다. 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 발생한 일을 더 크게 우리는 힘들게 느낍니다. 그리고 네, 310페이지 우리는 제3자의 눈을 통해 확인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여파를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제 의견이 이해는 하지만 실천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다른 관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그렇죠.
뭐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오죠. 자신의 문제에 대한 글을 3인칭으로 써보자. 그것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도록 권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뭐 글 쓰면서도 많이 느끼는 거죠. 나는 하는데 그냥 그는이라고, 그녀는이라고 쓰다 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저도 글을 쓰다 보면서. 그러면 객관적인 시각을 조금만 가지더라도 우리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바로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행동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호기심 가득한 과학자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하면서 뭐 지난주 살이 빠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포기하는 대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실패는 없고 단지 행동과 결과만 있을 뿐이다라는 표현을 해놨고요. 시간과 공간 확장하기. 네. 우리는 현재의 시간과 장소에 특별한 힘을 부여한다. 현재에 집중하라고 많은 현자들이 말하죠. 지금에. 그 현재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문제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문제와 거리를 두는 편이 낫다라는 또 표현을 하죠. 고통받을 때는 현재가 아닌 먼 미래를 상상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는 거죠. 네. 훨씬 더 넓은 관점을 취하면 문제의 비중이 줄어든다. 스토아파는 공간과 시간 모두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는 연습을 하라고 제안한다. 네. 공간과 시간은 미래를 훨씬 더 10년 뒤, 100년 뒤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공간은 훨씬 더 크게 생각하면서 이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하찮게 느껴지게 이런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주 공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될 때가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우주선을 타고 이 우주 끝까지 가는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우주의 벽을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막 상상하다 보면 정말 약간 좀 이렇게 멍한 상태가 돼요. 나중에 한번 또 우리 또 소장님한테도 우주의 벽이 있을지를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과 공간 확장하기. 아우렐리우스는 우리 삶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일시적임을 관찰하면서 마음속 우주의 광대함과 무한한 시간을 시각화한다면 운명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과 공간을 확장해버리는 것. 여기 또 나오네. 10년 후에 또 지금의 문제로 머리가 아플까? 100년 뒤에도 이 문제로 머리가 아플까를 생각하다 보면 보통 머리가 안 아프죠. 오늘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거 오늘 근데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스트레스가 아니네라는 느낀 경우도 저도 정말 많았어요. 오늘은 못 참을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아무런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도 저도 경험했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 정말 새틀처럼 가벼워진 경험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화낸 게 좀 미안할 정도의 그렇다고 사과하기에는 좀 민망하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경우도 많았고 어제는 정말 힘들었는데 아침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지는 경우 참 많죠. 세네카는 위로의 편지에서 누군가가 어린 나이에 죽자 모든 삶의 시간이 영혼에 비하면 사소한 것임을 떠올려 보라고 조언한다. 네. 우리 삶 전체가 무한한 공간과 시간에 비해 사소해 보인다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훨씬 작아 보일 거다. 세네카의 얘기인데 100년 이상 살며 전설적으로 장수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 시간의 총체성을 생각할 때 가장 긴 수명과 가장 짧은 수명의 차이는 아무것도 아닐 거다. 그렇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05세 사는 거고, 짧게 산 사람이 뭐 3, 40년 사는 건데, 70년 정도인데, 인간적 삶에서는 되게 크게 느낄 수 있지만 또, 우주적 수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다. 네. 뭐, 불교에서도 이야기하고, 모든 건 흐르고 모든 건 변한다. 그래서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고, 두 번 목욕을 할 수 없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우주에서의 우리의 작은 역할에 대한 성찰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뭐 계속 같은 얘기죠.
우리가 하찮게 느껴지는 순간, 이 우주를 생각하거나 시간을, 광대한 시간을 생각하고 이 100년을 생각하면 정말 하찮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멀리서 보는데 도움이 되고 성공으로 교만해지거나 실패로 절망하는 걸 막아준다. 가까운 뭐 산에만 올라가도 좀 밑에가 좀 부질없게 느껴지잖아요. 아유, 이렇게 아둥바둥 이거는 참, 뭐 이러면서. 예.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에서 좀 생각을 떨어뜨려야 한다 하면서 어떤 일기책에서 봤는지 다른 책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촛불을 손가락으로 끄는 어떤 사람에게 비법을 물었대요. 엄청 뜨겁잖아요. 촛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들려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지금의 뜨거움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라고. 먼 미래를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촛불을 손으로 이렇게 끄시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우리가 뭐 똥통에 빠지는 순간에 이 똥통에 집중하면 그 똥통의 냄새에 우리는 아마 미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막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네. 110페이지에 아우레리우스 얘기. 모래알 위에 쌓인 또 다른 모래알들이 곧 또 다른 모래알들에 덮일 것을 생각해보라. 이런 일이 인생에서도 일어나는데 사건들 위에 쌓인 또 다른 사건들은 곧 새로운 사건들에 덮일 거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뭐 제가 지금 몇 개 생각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하면서 또 한탄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는 걱정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지면 기존의 걱정은 소리도 없이 없어지죠. 이 큰 걱정에 그냥 매몰돼 버리죠. 즐거움이 있었는데 더 큰 즐거움이 확 생겨나면 기존 즐거움은 또 없어지고 이 더 큰 즐거움만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고, 네. 역설적으로 우리의 하찮음을 생각하면 우울함이 아닌 해방감이 생긴다. 네, 계속 같은 얘기고. 광활한 우주와 비교했기에 하찮음이 해방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옆 사람과 비교하면 우울하죠, 항상. 인스타랑 비교하면 우울해지죠. 잘난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 이 하찮음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되더라고요. 큰 악을 긍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죠. 엄청난 큰 악질을 긍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작은 악은 처벌되지만 큰 악은 영웅시되기도 하죠. 그게 전쟁이죠, 대표적인 게.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는데 큰 악인 거예요. 그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승리하면 그분은 영웅 칭송을 받잖아요. 그런데 영성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큰 악으로 영웅시 대접을 받았던 분들도 결국은 과보를 받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죽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근데 어쩔 수 없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큰 악을 저질러야 되는 거죠. 네, 거기서 포기하고 그냥 우리 국민들이 다 죽는 걸 보고 있는 것도 그것도 엄청난 악이잖아요. 근데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지만 영성적으로는 또 그래 또 과보를 받더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상황에서.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삶인 거예요. 인간의 삶 자체가. 네, 이상입니다. 아이고, 길었네요. 제가 소장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또 의견을 또 수고하셨습니다. 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현자들에 대한 관찰. 이럴 때 소크라테스라면, 아까 예수님을 떠올려 본다고도 하셨고, 그러셨는데, 그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런 비슷한 책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저희가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거를 떠올려 보라고 그 말씀과 이게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왜 이런 데 좀 무디어져 있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301쪽에 가서
부모님은 운명이 정해준 것이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어, 부모님이 뭐 금수저 아니고 완전 흙수저, 나무수저일지라도 너무나 존경스러운 부모님이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녀가 되고 싶은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냥 부모님은 참 고맙고 감사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끔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뭐 위인들 중에서 누구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러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어머니가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아닌데 그 아들은 우리 어머니가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입니다. 또 이렇게 존경하는 거 봤을 때 각자 그것도 주관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302쪽에서 시골 생활 하면은 시골에서는 정말 옆집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다 하기 때문에 어 익명의 생활이 어려운데 외국 나가지 않더라도 요즘은 아파트에 살아도 처음에는 아파트의 옆집에서 누가 사는지 모른다, 인사도 안 한다 이랬을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것이 편하다. 서로 모르는 익명 속에서 살고 지내니까 그냥 인사만 안녕하세요 이 정도만 하고 지내니까 이것이 맞을 수 있겠다. 옆집에 산다고 자주 놀러 오고 이러면 사생활 침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자유롭게 느껴진다는 사람들, 특히 그 연예인들이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외국 가면 아무래도 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 자유롭게 자유를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또 여행을 떠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기 인지거리. 네. 이것도 그 인지 그 전에 저 앞쪽에서 말했듯이 벌써 2000년 전에 스토아 학파들이 그 인지 행동 치료를 벌써 그때 스토아 철학에서 나왔다고 얘기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인지 거리,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인지 거리를 그렇게 요거를 잘 조절한다면 우리가 현자가 되겠다, 성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역지사지 말씀하셨고 메타인지도 얘기하셨고 그중에서 가장 귀에 들어오는 거, 네. 책을 잘 쓰려면 독자의 시각을 잘, 네,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막 쓰고 그냥 숙제한다고 숙제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숙제했어 이거에 하느라고 너무 성의를 좀 덜 보이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하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렇게 썼어 이거 되나 이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분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분해되면 그 힘을 잃는다고 그랬는데 자기 일이 되면은 정말로 분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스트레스 너무 받지 않기 위해서 잘 분해하고 잘 조절해야 되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악마의 잼, 루텔라 얘기하셨고 초가공식품 이거는 완전히 상업주의,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건강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어, 회사의 이익, 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사에 너무 많다. 그래서 분별력, 판단력을 길러야 된다 하는데 작가님께서도 아까 사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호기심에 사 보시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쩌다 먹는다고 하면서 뭐 콜라 한 잔도 어쩌다 먹으니까 괜찮아 이랬는데 그게 또 자주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아까 306쪽에 세네카가 그가 가진 장신구로 그를 평가한다. 굉장한 은유다 이렇게 생각되면서요. 사람들 옷,
뭐 권력, 명예도 있지만은 어, 입은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참 그 내면보다 보이는 것이 더 중요시 되는 사회이기도 하고 또 내면을 가꾸면 외면도 가꿔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하게 되면서 하지만 너무 사치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사람 평가하지 말라고 이미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우리 중심이 이 진정으로 부와 명예, 권력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더 굽신거리고 어쨌든 인간 그 사람을 보면서 존중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기. 네,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어, 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한 10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시체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그다지 뭐 별 감정의 동요가 없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작은 오빠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가족의 일이 되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너무너무 슬퍼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약해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스트레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 유지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까 또 말씀해 주신 3인칭으로 써서 해보라는 거. 네. 나는보다 그녀는 그렇게 해보라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고요. 또 넘어가서 우주의 벽이 있을까 저에게 질문해 보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없는데, 제 생각은 우주는 워낙 넓고 무한대이기 때문에 벽은 없을 거다. 제 생각, 네. 저의 생각이고 답이고요. 우주 공간, 며칠 전에 이제 보험을 갱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그전에는 보험에 대해서 별 중요성 느끼지 않고, 뭐 대충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제는 이게 여태는 아프지 않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병 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머니와 시어머니 봤을 때 95세 이상은 되어야 85세 이상은 돼야 많이 아프던데 우리 언제까지 그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나 이거 잘하는 일인가 그걸 차라리 적금으로 모으는 게 낫지 않나 막 이렇게 혼동되기도 하면서 또 많은 돈을 이렇게 보험으로 넣는 걸 좋아하는 딸도 있고 그래서 딸 말 안 들었다가 이 다음에 또 원망의 소리 들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다시 이렇게 보험을 들면서 아프면 가야지 뭐 하늘나라 이런 생각하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보험 드는 저를 보면서 그 우주 공간 아직도 그래도 미련이 뭐 갈 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 가야지 하면서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많이 붙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음, 다시 넘겨서요. 마지막 310페이지. 네, 310페이지에 가서, 네, 310페이지 가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룻밤 잤는데 스트레스가 아닌 것으로 바뀌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저희 손자가 게임하고 PC방 가고 할 때 찾으러 갔던 날, 3월 19일, 18일 날. 그때 가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거리 이렇게 혼자 다니고 이랬는데 그 괴로움이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해결되는 거 보면서 어제와 오늘이 바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했고 어떻게 어제 하룻밤 사이 이렇게 달라질까 이런 거 느꼈습니다. 그리고 311조. 네. 큰 악을 긍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했을 때 어, 항상 얘기하는 말, 네.
한 명 죽이면 사람을 한 명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된다. 이런 말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말처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래서 심리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심리 검사가 계속 처음에 나왔던 이유가 1차 전쟁, 세계 2차 전쟁의 군인들을 증발하기 위해서 뽑을 때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해서 뽑았던 것처럼 전쟁이라는 이런 거, 아, 네,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썼던 글을 한번 읽어. 음, 제 거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네. 네,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면 카르마의 짐은 줄어든다. 강변은 온통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바람에 흩날린 갈대는 황금빛으로 반짝였고, 강옆을 따라 늘어선 나무들은 붉고 노란 단풍잎을 떨구었다. 저 멀리 산등성이 위로 구름 그림자가 천천히 흘러가고, 단풍은, 강물은 단풍빛을 받아 붉은 비단처럼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제이와 빛은 강둑에 놓인 오래된 벤치에 앉아 오래된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코스모스와 풀벌레 소리가 어우러져 공기 속에 선율처럼 번졌다. 제가 단풍잎 하나를 주워들며 말했다. 빛,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 하나 있더라. 한번 제대로 해결한 문제는 다시는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빛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물에 시선을 두었다. 그래, 같은 상황이 또 찾아올 수 있지만 해결책을 알면 더 이상 문제라고 부를 수 없어. 예전에는 혼란스럽게 우왕좌왕하지도 않고, 예전처럼 혼란스럽게 우왕좌왕하지도 않고, 결국 그 문제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거야. 한때 어렵게 느껴졌던 그 과제를 정복했기에 더는 자신을 괴롭힐 수 없는 것이지. 이건 이번 생에서만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마찬가지야. 해결책이 의식 속에 새겨지면 잠재의식에서 꺼내 쓸 수 있거든. 잠시 강변에 바람이 불어 단풍이 우수수 쏟아졌다. 제이가 웃으며 손, 잎사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끙끙대며 버티는 게 아니라 실력자와 게임을 한다는 태도로 임해야겠네. 결국 가장 힘들어 보이는 문제가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지. 빛이 잔잔히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지. 힘든 건 상대가 고수라는 뜻이야. 그 문제는 네 안에 있는 힘을 끌어내도록 시험하는 거지. 상대라는 놈의 정체는 네 내면의 약점일 수도 있고 환경적 압박일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는 거야.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장에 있어. 해결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물론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문제에 자꾸 감정적으로 대응하려는 내 모습부터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해. 제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바람에 날려온 갈잎이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제이가 손끝으로 그것을 쓰다듬으며 물었다. 근데 빛, 사람들의 문제 대처 방식은 참 다양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문제를 모른 척하며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곧장 전문가에게 달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질식하듯 허덕이지. 허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아예 눈앞에 있는 걸 못 본 척하는 이들도 많고, 빛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자기 규율이 필요한 거지. 그래야 흔들리는 감정을 안정시켜.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지. 인내심과 공감도 배워야 하고 자기 규율 없이는 문제를 다스릴 수 없어. 잘못된 선택은 단순히 카르마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연쇄 반응을 일으켜.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평생 우울 속에 살기도 해. 강물 위로 저녁 햇살이 붉게 번져갔다. 제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가 겪는 시련이 전생의 카르마인지, 이번 생의 잘못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빛이 잠시 눈을 감고 바람결을 느끼다 천천히 대답. 진짜로 전생의 카르마를 갚느라 고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생에서 잘못 내린 결정과 행위 때문에 끔찍한 현실이 찾아오는 사례도 많아. 근데 사실 구분이 꼭 중요한 건 아니야. 전생의 짐이든 이번 생의 실수든 지금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카르마의 짐은 줄어들어. 문제는 우리가 현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생 탓, 부모 탓으로 돌리며 위안 삼는 데 있어.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지. 현재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바른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야. 제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물었다. 결국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장에 있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성장이지. 성장 없이는 자유도 없는 거고, 자유도 없고. 빛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문제보다 더 크게 성장해야 문제를 넘을 수 있어. 문제를 피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지. 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녁 노을이 강 위에 들이우는 붉은 빛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하늘빛과 단풍의 색을 고스란히 품으며 흘러갔다. 가을의 강변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우주의 법칙이 묵묵히 흐르고 있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게임의 글을 또 읽어주시면. 작가님은 계절을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네. 저희보다 계절을 더 빨리 한 걸음 앞서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표현을 하려다 보니 앞서 네,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제가 아직 역량이 지금 이 가을을 못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계를 좀 느꼈어요. 아니, 아까 사진 봐도, 어머, 먼저 가을을 이렇게 만끽하고 계시구나, 이렇게도 느꼈고요. 어떡하지? 네. 도움을 요청하라. 당신은 강해질 것이다. 큰 어려움을 극복할수록 더 많은 영광이 따른다. 유능한 선원은 폭풍우 속에서 명성을 얻는다. 에픽테토스. 작년 겨울은 흰눈이 유난히 많이 내렸다. 갑자기 내리는 폭설로 인해 솔잎이 무성한 소나무 가지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여기저기 쩍쩍 나무 가지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폭설을 대비해서 미리 전지를 한 소나무는 별 문제가 없었다. 마침 상담소를 찾은 그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8살 큰딸과 6살 둘째 딸을 데리고 토요일마다 경기도 땡땡시로 왔다. 가난한 네팔에서 한국에 온 지는 15년 되었다.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20대 초반인 8살 연하의 한국 남자와 결혼한 지 8년 차이다. 누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던 그 남자는 결혼 초부터 변하기 시작하였다.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신고를 많이 하였으나 이제는 신고 안 한 지 2년 정도 되었다.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쉼터에도 입소했다가 집으로 귀가했다. 그녀의 남편은 집요하다. 비공개시설인 쉼터까지 찾아냈다. 경찰 신고하면 애들 5층에서 던져버리겠다. 피 흘리는 모습 보기 싫으면 신고하지 마라. 경찰차 오는 곳보다 너희들 죽이는 게 더 빠르다고 협박하며 부엌칼 들고 다니면서 죽여버린다. 팔다리 다 잘라버린다는 남편의 협박 때문에 그 후에는 신고도 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녀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불안감, 두려움, 억울함,
감정을 호소했다. 한 달 전부터 주말마다 무서운 남편을 피해서 땡땡시로 왔다. 그 이유는 남편과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녀의 남편은 바람피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한다. 지난주에는 오후에 경상북도 어, 땡땡시 집으로 내려갔다. 그녀의 남편은 칼 들고 애들 팔다리 잘라버린다고 거듭 폭언했다. 장롱을 다 부숴놓고 아내에게 집 나가라. 그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고 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보면 18, 개 땡땡, 개새끼야. 니네는 집구석에 오지 마라. 오면 반드시 내가 니네들 팔다리 다 잘라서 안동댐에다가 다 던져버릴 거니까 뒤지기 싫으면 오지 마라. 대답해라. 20시 30분에 보냈다. 그녀 남편은 한 달 전부터 얼굴만 마주치면 욕하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폭언했다. 시아버지가 쫓아내서 아내가 마련한 집에 들어와 같이 살면서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도 아들보다 8살 많은 외국 며느리가 딸만 둘 낳았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하며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남편이 사달라고 해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40돈을 해주었다. 그거라도 팔면 당장 아이들과 잘 쓸 텐데 결국 하나도 받지 못했다. 남편은 팔았다고 말하면서 주지 않았다. 그녀는 국적 취득도 하지 못하였다. 작년에 시험을 봤으나 어려워서 떨어졌다. 이혼 시 국적 미취득으로 아이들을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가 생기면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할 아이들이 걱정된다. 집, 차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아내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애들도 안 줄 테니까 혼자 집 나가라고 했다. 그녀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외도 등으로 도저히 같이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땡땡시에 살고 있는 지인인 네팔 언니 집에서 상담받겠다고 요청하였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네팔 언니가 그런 남편과 이혼해. 애들 둘 중 한 명은 내가 키워줄게. 라는 말에 그녀는 용기를 얻었다. 가장 급한 것이 아이 입학과 전학이었다. 큰딸은 무서운 꿈을 꾸느라 밤새도록 웅얼웅얼했다. 그녀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눈물도 안 나온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대에게는 성벽을 공격하는 군인처럼 이루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리고 다치면 전우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그녀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은 이력이 있다. 타 상담소 연계로 땡땡시의 가정폭력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는 뿌리가 가장 튼튼하다. 양지 바른 계곡에서 자란 나무가 가장 약하다고 하였다. 두 딸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그녀를 보면서 강한 모성애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을 생각했다. 그녀가 다문화 가정을 이루면서 남편과 당면한 가정 폭력과 외도 문제에서 좋은 점을 찾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녀가 더 강해지고 또 누구인지 보여줄 기회로 해석할 수 있었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만 그 삶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스토아 철학사 에피테토스는 상황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고 했다. 스토아 학파는 스포츠의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 예를 들어 역경을 이겨내야 하면서도 동시에 환영해야 하는 경쟁자로 보았다. 경쟁 상대가 없다면 우리의 업적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당신이 그걸 증명할 기회를 운명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면 당신은 올림픽에 나가도 유일한 참가자이다. 왕관은 얻어도 승리는 얻지 못한다고. 그녀가 상담을 지속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큰딸을 남편이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입학시키고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경기도 땡땡시로 비밀 전학을 했다. 경찰서에 고소하던 날 함께 왔던 큰딸은 가만히 있고 작은 딸이 묻지도 않는데 경찰 민원실에서 개새끼가요 팔다리 잘라서 죽인다고 했어요 라고 말해 깜짝 놀란 경찰은 응 알았어 빨리 들어가 하며 곧바로 여청계로 안내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그녀는 남편을 법원에서 만날까 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호소했다. 경찰의 신변 보호 요청 등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남편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혼 판결 났을 때 그녀의 남편은 아내에게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했다. 내가 잘못했어. 아이들과 집에 와서 살아. 내가 집 나갈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큰딸은 아빠 무섭지만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갑자기 가정폭력 남편 피해서 오느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과 옷, 상담소 옷 등을 상담소 연계로 도움의 손길 덕분에 많은 책과 옷을 지원받았다. 뒤늦게 남편이 아이들 옷가지 등을 상담소로 택배 보냈다.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상담자는 고기를 사 먹였다. 전기밥솥, 쌀, 후원자의 상품으로 탄 커다란 TV 등 지원 물품이 승용차로 가득 채워서 세 차례 지원했다. 또 상담소에서 시청복지정책과의 서비스 지원 양식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 생계비 신청하여 땡땡땡 만 원도 받고 개인적으로 마련했던 주거지 월세 부담이 많은데 상당 부분 지원받았다. 그녀는 2월까지 회사 일 다니고 3월부터 육아휴직 1년 냈다. 운전도 잘한다. 큰딸이 인형을 갖고 싶다고 해서 상담사 지인의 집에 있는 인형들을 챙겨주기도 했다. 한국말에 능숙했던 그녀는 육아휴직 중에 있으면서 네팔어 통역사로 땡땡시에서 취업이 되어 잘 다니고 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불은 금을 시험한다. 역경은 사람을 시험한다고. 스포츠의 비유에 따르면 우리 근육은 훈련으로 강해진다. 세네카는 또 말했다. 역경은 우리를 경쟁자의 수준에 이르게 할 것이다. 선원의 몸은 바다의 맹공격으로 강해지고 농부의 손은 굳은 살로 강해지며 군인의 팔은 무기로 강해진다. 우리는 훈련으로 개선된다. 마음은 역경을 통해서 고통에 도전하는 법을 배운다고 했다. 근육이 강해지면 더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훈련하면 더 큰 역경을 견뎌낼 수 있다. 그녀가 이 모든 역경을 잘 견뎌내고 폭풍 속에서 명성을 얻는 유능한 선원처럼 강한 어머니가 될 것으로 믿는다. 끝입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네, 네. 대략, 대략 한 A4 한 4장 정도 쓰신 거죠? 한 두 장 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 10포인트로? 네, 2장 반. 거의 세 장, 두 장, 세 장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네. 어떤 이 글을 쓰시면서는 이번 이 사례에서는 어떤 거를 한번 조금 좀 더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독자들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음, 도움을 요청해야 도움 받을 수 있고 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요 책에서 네, 제목은 찾았는데요. 도움을 요청할 줄 몰라서 도움을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 활동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도 상담 와보면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상담 이용료, 비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무료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연계를 해주잖아.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서, 이렇게 긴급 생계비 지원이 이 가정은 꼭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하고 저희가 추천서를 써서 보낼 때는 거의 100% 지원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신고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힘을 얻어서 잘 살 때는 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선은 내가 어려우니까 도움을 요청해서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넘어졌을 때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좋은 제도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네요, 정말. 네. 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 홍보돼가지고 이게 그런 분들이 좀 지원도 많이 받고 하면 뭐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이 사례도 참 되게 특이한 뭐 제가 볼 때는 되게 안 된 이 네팔에서 오신 이분이 참 정말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사례고요. 네. 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번, 나중에 이제 고치더라도 이런 사례들을 계속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글로 계속 써내고 나중에 이제 좀 태고하실 때 또 고치고 하다 보면 더 좋아지실 거니까, 네, 이런 네. 사례를 계속 이렇게 글로 쓰는 거는, 네, 그러면 나중에 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례가 어, 100번 이상 아마 상담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거에서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한 건데 줄이고 아주 짧게 써야지 하면서 그 100페이지 이상 넘는 거를 이렇게 줄이느라고 네. 네, 네. 더 줄이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거는 그냥 가지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작가님. 뭐, 하여튼, 뭐, 예를 들면 이 남자가 계속 뭐 욕하고 있잖아요. 네. 뭐, 팔다리 자른다. 이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아, 것들도 그냥 네네. 하나만 쓰면 음, 되지. 계속 반복되니까. 네네. 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또 뭐 이런 것들도 뭐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뭐 맞아요. 뭐 국적도 취득 못하고 아이들 본국에 돌아가면 뭐 이런 것도 맞는데 여하튼 가장 안 된, 가장 이 여자나 이 아이들한테 불행한 거는 지금 가정폭력 당해서 팔다리 자른다.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 신고도 못하게 남편이. 하고.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내용만 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읽으면서도 계속 보였던 게, 네, 그런 남편의 이혼하고 애들 둘 중은 내가 키워줄게 이런 건 되게 사족인 거예요. 뭐 별로 의미도 없고, 네팔 언니의 이야기인데 이런 것, 뭐 네팔 언니를 잠깐 언급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제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가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네. 여기에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쉼터에 들어갔는데 아이 그 전에 몇 년 전에 쉼터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쉼터에 입소해야 이혼하기가 쉽다고 설명해도 이분이 쉼터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들어갔을 때 애들이 아파서 열이 고열이 나고 새벽에 고열이 나는데 쉼터에서 병원에 안 데려다 안 보내주고 못 가게 하고 기다려라 그러고 애들은 고열 나고 이러는데 엄마가 해줄 게 없더라. 그래서 남편한테 맞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쉼터를 거부하거든요. 며칠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안산으로 왔을 때도 쉼터에 입소하면 이혼하는 절차도 쉼터에서 다 도와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렇게 해서 무료 법률 하라 그래도 이 사람들은 무료를 되게 싫어하고 자기 돈을 써서 돈을 들여서 이혼을 빨리 해요. 네, 그렇게 더 빨리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그게 더 효과가 있을까? 저희는 반대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도 조급하고 이러니까,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네팔 언니,
때문에 그 방학 동안 계속 주말마다 이제 왔었고, 그 다음에 그 언니가 월세가 또 집도 주거지원, 국가의 주거지원 받으라 해도 시간도 걸린다고 내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얻겠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55만 원 월세. 그랬을 때 그 네팔 언니가 30만 원을 내줬어요. 그렇게 했던 언니인데 저희가 이제 제가 다시 시청에다가 이렇게 추천서 쓰고 해서 그 55만 원 중에 30 몇만 원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그랬어요. 예. 뭐 이런 것들도 뭐 별로 또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육아휴직 냈고 1년 뭐 이런 거 운전 잘하고 이런 거 뭐 그 지금 현재 이 글에서 표현하고 싶은 그 내용의 사족인 거죠. 제가 볼 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지금 되게 잘 썼기 때문에 이게 이 실제 사례를 잘 가져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라도 계속 이걸 계속 이렇게 써 나셔야 돼. 근데 나중에 한 뭐 1년이든 뭐 몇 개월 뒤든 이걸 보면서 이제 그때 좀 고치셔야 될 거거든요. 아까 네, 말했던 필요 없는 네, 것들은 다 잘라내고 네, 아까 우리 제가 그 했던 독자의 시각으로 계속 보는 그러니까 독자의 시각으로 보려면 지금 현재는 소장님이 안 보이실 거예요. 네, 네, 몇 달 뒤에 보면 남이 썼던 글처럼 해서 보셔야 돼. 그렇게 해서 독자의 시각으로 보셔서 아, 이거 좀 필요 없, 지금 필요 없는 거라고 지금 느껴지시면 소장님이 엄청 네, 올라오신 거고 근데 아직 지금 이게 오늘 내일 썼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썼던 글이기 때문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뒤나 몇 달 뒤에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 내가 썼는데 이게 너무 좀 제가 이렇게 말하는 멘트를 조금 어디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아, 이게 그때 필요 없었던 거고 너무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사족은 내가 걷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 다시 읽어보면 아마 좀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좀 걷어내시면 돼.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작가님께서 저는 숙제하느라고 바쁜데 작가님께서 정확히 잘 짚어주신다. 잘 보이고 잘 짚어주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저는 안 제가 제 보이는데. 성향이 때문인 거예요. 네, 저도 제 글을 봤을 때는 바로 쓰고 바로 보면 안 보이죠. 저도 아직 그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며칠 정도 지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특히 하루 정도 지나도 좀 보여요. 아, 이게 너무 중복되어 있는 게 많구나. 이런 게 조금씩 보이죠. 근데 이게 더 잘 보이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메타인지고 이런 사람들이 베셀 내시는 분들이죠. 네, 너무 네, 잘 보이니까 독자의 시각을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계속 쓰고 지금 우리 소장님도 뭐 오늘 내일 이틀 만에 안 보일 수 있지만 한 달 뒤에는 다시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타인이 썼던 글처럼 또 옆에 있는 동료가 쓴 글처럼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보실 때는 핵심이 그거예요. 제가 태고할 때 핵심 말했잖아요. 걷어낼 거 없나? 중복되는 거 없나? 그것만 봐도 거의 뭐 좋아집니다. 그래. 네, 되는 거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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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줄기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글을 딱 두 번 받고 오늘 이제 또 소장님 읽어주면서 이제 세 번째 보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 딱 봤을 때 그 느낌을 제가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두 번, 세 번 보지 않아요. 네, 뭔가 자기가 그 공부해서 뭐 시험 보지 않는 이상은 두 번, 세 번 보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처음 볼 때 느낌이 정말 중요한데 처음 볼 때 제가 딱 느꼈던 거 그거였어요. 아, 중복되는 게 왜 이렇게 많지? 라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정말 시사례가 나오니까 좋네? 이런 것도 또 느꼈고. 실사례니까, 그래도 좀 좋다. 근데 중복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읽다가 조금 지치더라고. 아, 이게 네, 또 비슷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또 사족들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제 스스로 힘이 떨어지는 것도 좀 느꼈고, 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순전 독자의 시각인 거죠. 제가 지금 소장님하고 이렇게 독서 토론하지만 전 완전히 딱 처음 보기 때문에 소장님 글을 완전 순간적으로 독자의 시각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이렇게 읽을 때는 독자의 시각이 아니에요. 왜 아는 내용이고 내가 뭔가를 또 여기서 좀 수정해 줄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 거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독자의 시각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독자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소장님도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이거를 보면서 독자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 내가 네, 썼다, 이런 느낌 말고. 근데 기억 안 나지 않아요? 네, 기억나나요? 내가 이거 네. 내가 쓴 거는 알겠는데, 정말 이거 쓸 때 그 느낌까지 다 이게 떠오르나요? 저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혹시 소장님 한 줄 뒤에 자신이 쓴 글을 볼 때 어떤 느낌이세요? 오늘은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길다. 왜 숨이 차지? 이런 생각했고요. 네. 어, 그리고 아까도 뭐 이렇게 글 쓰면 안 될 텐데 오늘 낮에도 이렇게 써서 될까? 오늘도 되게 바빴는데 글을 그리고 네팔이라는 그 나라 이름이 들어가서 될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팔 들어가는 게 뭐 어떤 정보가 공개되는 그런 느낌 때문이죠. 네. 예. 그래서 요 네팔이 들어가서 될까? 왜냐면 네팔 여성은 요 여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음, 네. 그러면 가리시는 게 또 좋죠. 딱 네. 한 분이면. 네. 네. 그래서 상담소에서 이걸 출력해갖고 오면서도 저장 안 하고 삭제를 했어요. 상담사들이 봤을 때, 상담하고 글 쓴다고 이러고 있네, 이럴까 봐. 그래서 그런 불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도 엄청 제가 도와드렸던, 지원해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고, 굉장히 어려움에서 또 약간 네, 그 취업도 했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모두를 다 찾아서 받아서 챙겼고, 그래서 그랬던 분이고, 그 아이들도 하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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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래도 말씀하세요. 열심히 쓰겠습니다. 아, 예.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쓰시면 돼요. 네. 네. 나중에 그러니까 수정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죠.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그게 글의 장점인 거죠. 말하고 틀린 거죠. 이게 나중에 네, 수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 방금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러면 두 꼭지로 나누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이거를. 뚝국지로요. 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거를 한 꼭지. 네, 그리고 이 여성이 뭐 약간 뭐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는 느낌의 또 한 꼭지 또 쓸 수도 있는 거죠. 그거 네, 약간은 네, 근데 우리 소장님이 지금 머무르는 그 상담소에 약간 홍보식의 느낌도 있어도 괜찮거든요. 한 꼭지 정도는 또. 네, 우리 네, 그러니까 꼭 이 여성분이 이렇게 받았다가 아니라 약간 이제 소설적 뭐 뭔가를 가미해서 베트남에서 온 어떤 여자분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분이 저기 받았던 그 혜택을 뭐 베트남이라는 A라는 어떤 가정의 여자로 한 명을 세워넣어서 소설처럼 이분의 상황을 그대로 대비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한 거 또 받았던 게 있다 이러면서 또 한 곡씩 쓰셔도 충분히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책 자체는 만약에 책으로 나온다고 하면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 책이 잘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많이 받으셔라 힘든 분 이것도 또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네, 힘든 분들 도움 요청하라는 게 이 책의 주제니까 네, 우리는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담료도 없고 이런 거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네, 하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상담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도 많이 받는 것도 하나 또 써주면 책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겠죠. 아, 어떤 분이 보다가
뭐 이렇게 이런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중국적에 있는 분이 지금 힘든데, 아, 여기 가면 이런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이것도 다 무료네, 이런 내용이 있네 네, 하면 또 훨씬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거니까, 두 네, 가지로 나누셔도 되겠다는 거죠. 어떤 가상의 인물 하나를 설정하셔도, 네, 네. 네네. 근데 그래도 많이 지금처럼 좀 이렇게, 바뀌어야, 많이 네, 좀 네, 수정이 돼야 이거는 책으로 나온다면, 네. 네, 조금 더 많이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정할 필요 없고, 지금은 수정해도 네, 안 보이실 거니까, 한 달, 네, 두 달 뒤에 그때 수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객관적 네, 시각으로 좀 보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같은 거 좀 자르고 이러다 보면, 훨씬 네, 네, 그런 좋아지고 힘이 생길 거니까,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 잘하고 고맙습니다. 계세요. 진심으로. 네, 다음 주는 네, 마지막, 책의 마지막까지 거의 다 읽었으니까 마지막까지 하는 걸로 하고,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월요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네, 소장님, 또 네,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